우리 집 하면 반짝거리는 호수와 완만한 언덕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를 지나서 언덕을 넘고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빨간색 지붕이 눈에 띄는 우리 집이 보인다. 엄마 아빠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문을 지나면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레몬나무가 우리 가족을 반겼지.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나에겐 아주 작아도 좋으니 계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마침 도착한 이모의 편지는 그런 것이었다. 이모는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주인공 이름이 아도라인가 보네요. 잘 지내니? 릴리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구나. 하고 싶었던 일은 잘 하고 있는지 소식 들은 지가 오래되었네. 모쪼록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펜을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네 엄마에게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최근에서야 너희 집에 두고 왔다는 게 기억났지 뭐니. 그건 그냥 두고 간 거 아니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다행이지. 그래서 말인데 번거롭겠지만 찾아서 보내줄 수 있을까? 아마 다락방에 있을 거야. 네 엄마를 보러 갔을 때 다락방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거든. 부탁하마 이모가. 자, 근데 사실 이모가 대체 몇 년 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어렸을 때 가서 그랬을 정도면은 오래됐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찾으러 오네요. 이모 요즘 다들 카톡 쓰는데 왜 편지를 써요? 이모 폰 없어요. 아야,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임이긴 한데요. 근데 뭐 편지가 좀 더 감성 있잖아요. 감성 있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걸 왜 닦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열쇠인데? 아, 이렇게 확대 이렇게 해서 돌릴 수가 있고 양쪽으로 많이 더럽네요. 흐랭님 어서 오시고. 아,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눌러서 어우 그리고 이게 다락방 열쇠인갑다, 그지? 야, 이거 소리 들려? 소리? 소리 대박이야. 슥삭슥삭 소리가 아주 예술입니다. 아, 근데 그 청소 시뮬레이터보다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하는 맛이 있긴 하다. 거품도 이렇게 슥싹슥싹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청소 게임에 맛들리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가 재밌는지 잘 몰라. 근데 이게 이 더러운 게 슥슥슥슥 쓸려 나갈 때 이 맛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봐야 돼, 진짜로. 소리 들리니까 졸려요? 그래서 오늘의 방제가 삼매 잘 자요입니다. 쓱쓱 주무세요. 야, 99점 잠깐만. 안 된 곳이 어디야? 99%에 도달하거나 마무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자, 원래라면 지금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 100%를 꼭 찾아내고 싶은데 어디가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99.65? 웬만하면 다 닦은 것 같은데 어디가 안 됐지? 바닥 부분인가? 아니야, 여긴 아닌데. 그래. 탭을 누르면 나오는구만. 어디냐? 이제 빛나는 곳이 없는데? 잠깐만. 야, 저기 고리 안쪽이야, 고리 안쪽에. 됐다. 행복. 청소를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먼지가 많아서 숨쉬기가. 야, 너 지금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 지금 열쇠 하나 닦았는데? 쉽지 않은데? 일단 다락방을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락방 열쇠가 아니야? 집 열쇠야? 아, 집 열쇠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요. 집 열쇠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슬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방치된 지 오래된 집은 마스크 없이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우선 거실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청소도구를 하나씩 꺼내서 털었다. 대청소한 날이면 난 바닥 담당, 엄마는 가구 담당, 아빠는 창문이나 높은 곳 담당이었다. 눈을 감으면 예전처럼 엄마가 가구를 뽀득뽀득 닦는 소리나 아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근데 아빠가 흥얼거리는 소리는 있잖아. 나는 사실 그런 걸 크게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걸 할 때 다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거실부터 구석구석 정리하다가 선반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를 발견했다. 크기를 보아 오래전 찍은 첫 번째 가족사진 같았다. 설마 챕터 1은 열쇠 하나 닦고 끝은 아니겠죠? 아, 끝이네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가족 사진을 닦아야 되는 거네. 첫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날 아빠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 아빠가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했다. 아, 이건 챕터 0니까 괜찮아. 이제부터 챕터 1이야. 인형탈을 쓰는 건 어때? 아도라가 태어나고 처음 뜨면 가족 사진인데 특이하게 찍으면 무장공작. 엄마는 그런 게 싫으신가 봅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을 닦는 건데 엄청나게 큰 인형탈을 쓰자고 했던 아빠. 이거 다 먼지인가요? 그래서 누군지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걸로 닦는 거구나 이번엔. 삭삭삭삭삭삭삭삭삭. 어우, 야, 이거 요 빈틈도 사이사이 닦아줘야 돼. 딸보다 엄마가 예쁘다고?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존중할게요. 야, 근데 보통 이런 가족 사진은 들고 다니지 않나? 근데 이쁘다. 그림체가 이쁘다. 마음에 든다. 제가 만약에 평소에 저였다면 여기까지만 청소해도 이미 제 청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게임은 아니니까요. 뒤집어 볼까요? 아주 더럽군요. 뒤에 뭐가 있나? 이 불빛이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건가 봐. 전체적으로 덮는 건 크게 상관이 없고 이 불빛이 돌아다니는 곳에 먼지를 닦아내야지 뭔가를 주네. 이제 슬슬 사이드를 한번 닦아볼까요? 그치. 여기를 닦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모니터 같은 거 닦을 때도 여러분 이 위에를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닦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안 닦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닦으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크면 얼마나 크다고. 좀 소심하게 좀 닦아줄 필요가 있는 거지. 오래 즐기려면. 너무 사람이 야박해요. 어디야? 이거야? 됐다. 특별한 가족사진. 여보, 많은 가족들이 평범하게 찍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티에게 찍을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겠어? 제발 사진은 장난치지 말고 찍자.
그치만 아도라 이것 좀 봐. 귀여운 고양이야. 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도라를 설득하시겠다. 처음으로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인형탈은 못 썼지만 작은 장난이 숨어 있다. V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 밥도 찻숟가락으로 드실 듯.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입안 가득 넣어야 돼요. 그래야 좀 먹는 느낌이 나요. 나는 엄마가 사진사와 얘기한 동안 몰래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다음에는 꼭 인형탈을 쓰고 찍자.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아빠가 내 머리 뒤로 V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킨 아빠는 꿀밤을 아주 크게 맞고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아빠다워서 우리 가족 모두 크게 웃고 말았다. 굉장히 화목한 가족입니다. 부럽네요. 가족 사진을 퍼펙트하게 닦았고요. 찻잔. 근데 아래가 깨져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부엌이랑 다락방에는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지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엄마와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신나서 부엌에 들어갔다.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장을 보려고 의자를 끌어 위로 올라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찬장을 열자 예쁜 찻잔이 잔뜩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도자기 찻잔을 꺼내서 구경할 때였다. 철컹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온 거다. 놀란 내게서 찻잔이 미끄러지며 떨어졌다. 쨍그랑 커다란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산조각 깨져버렸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지어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어붙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굳은 엄마의 얼굴에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가 되게 아끼시는 거였나봐. 이 찻잔이. 그때 엄마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 엄마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었지. 무슨 일 했던 걸까? 우리 도라씨. 야, 이게 초록색이었어? 안쪽이 초록색인 걸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안 닦았다고? 이거는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과한데? 이제 이게 엉겨 붙은 거 봐. 이거 깨진 거 다시 억지로 붙였나 봐. 그러네. 여기 붙어 있네. 저 정도로 더러우면 차라리 버리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졌는데 이 정도로 붙여서 다시 쓸 정도로 이제 어머니한테는 좀 아끼는 잔이었던 거죠. 함부로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뭔가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런 잔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버리라고 했겠지만 그래서 저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안 버리죠? 미친놈인가요? 이 로고는 뭐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설마 이 사이사이도 닦아야 되는 거였어? 이거 잘 안 닦이는데?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칫솔. 아, 칫솔 소리가 미쳤다, 진짜, 여러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게 칫솔이지, 이게 칫솔이야. 그래, 청소 게임은 청소를 할 때 이게 닦이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야 청소가 하는 맛이 난다고. 여러분, 청소를 맨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닦는 맛이 안 나는데.
먼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청소를 딱 해야 아 더러운 걸 닦고 있구나 하는 그런 쾌감이 든다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쾌감을 위해서예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현실 설거지도 저렇게 더러운 게 잘 보이면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일회용을 씁니다. 농담입니다. 여기가 됐다. 이게 요런 닦기 힘든 데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과거에서 온 어울리는 모습.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실수로. 짠을 깨버렸어요. 엄마가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결국에 여기는 못 찾았네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찻잔 파편들을 치웠다. 깨진 찻잔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몰래 찻잔 조각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본드로 서툴게 이어붙였다. 이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며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 얼마 후 본드로 붙인 찻잔을 발견한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무슨 목적이었을까? 쓰지는 않는다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건 뭐지? 포션인가요? 이건 빨리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용물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엄마는 만년필로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분량이 많은 서류나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긴 글을 수기로 쓰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물어보면 엄마는 늘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네, 잉크네요. 엄마는 글을 쓰기 전에 마치 의식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책상 앞에 반듯한 자세로 앉았고 곧이어 깨끗한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가지런히... 예? 예? 마지막으로 수많은 잉크병들 중 하나를 꺼내어 정교한 만년필을 사뿐히 잉크병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엄마가 글을 쓸 때면 항상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엄마의 손길을 따라 새하얗던 종이가 엄마의 글씨로 빼곡하게 차는 모습을 보는 건 다른 것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엄마의 잉크. 이 잉크가 아직까지 남아있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잉크를 대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뭔가 아껴 놓으셨던 건가? 야, 먼지가 진짜 수북이 쌓였네요. 이거 뭐라고 있는 거지? 로이스? 점점 이제 닦기 좀 귀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런 게임일수록 닦기 귀찮은 게 나와줘야지 청소를 하는 맛이 나요. 이게 몇 년 전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얘 어렸을 때였으면 그래도 꽤 오래됐을 텐데 이 잉크에 있는 게 이 상표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뭐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닥 이거 아주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제대로 못 닦는 이거 고증 미쳤다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답답해 어떡해 정작 너무 힘들어.
자, 이제 여기 입구부터 하나씩 싹싹싹. 입구는 네, 여기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청소하는 것에 대한 그런 쾌감도 있지만 하나를 하면 할수록 이 스토리가 풀리는 것도 네, 계속 읽어가는 맛이 나긴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방송 컨셉은 네, 잠에 잘 자요니까 보다가 잠들어도 크게 상관없도록 네, 오늘 하루 요거 할 거니까요. 네, 편하게 보시다가 잠드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아, 루이스. 응? 아, 야광 잉크야. 요즘 잉크라는 게 좀 이제 굳어 있다가도 그러니까 다시 물 넣어서 쓰면 좀 더 녹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먹물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 제안은 만년필을 탐내던 내게 솔깃하게 들렸다. 엄마는 기대로 반짝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가 왜 만년필을 좋아하는지 알아? 만년필로 쓰여진 글씨들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도 종이 위에 쓰여진 모습들을 보면 새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깜짝 놀라곤 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잉크병의 뚜껑을 닫았다.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그 이후로는 엄마가 만년필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건 뭐죠? 거북이인가요? 거북이 동상 같은 건가? 아빠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크고 작은 악기를 연주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합창단 소속이었고 대학생 때는 밴드 동아리였다는 얘기를 마치 무용당처럼 자주 하곤 했다. 퇴근할 때는 직접 작사 작곡한 아빠는 퇴근이 좋아라는 유치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이웃의 민폐라며 나무라면서도 새어나오는 미소까지는 감추지 못했었다. 아빠 덕분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음악이 녹아 있었다. 설마 이거 오르골은 아니겠지? 그 노래 첫 소절이 제일 웃겼는데 뭐였더라?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난이 자유예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퇴근을 해보신 분들은 어이구 야 뭐야? 뭐가 난 거였구나. 나는 저까지 에디션인 줄 알았는데 입이면 소리 나나봐. 이거 악기인가봐. 신기하다. 아이고. 아, 여기가 얘가 바람 부는 데네. 입구로 악기네 이거. 어머, 어머 귀여운 거 봐 이거. 자 이제 근데 뭔가 처음부터 칫솔을 쓰면은 그게 더 쾌감이 쩔려나? 뭔가 칫솔을 처음부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 거북이들의 다리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고요. 근데 진짜 이런 악기가 있나? 신기하다. 거북이 배 부분이 삼매님 닮은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뒤집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기분이 굉장히 요상하군. 칭찬이 맞는 거겠죠? 오카리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잘 모르겠는데 오카리나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웃겨. 근데 이 다리 이거 이거 어떻게 좀 요 사이사이를 청소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100% 찍어야 되거든? 이런 게임은요 100%를 찍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각도를 틀면서 더 이상 청소가 안 될 때까지 청소를 해야지만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배 부분은 다 닦은 것 같습니다. 등껍질로 가볼게요. 이걸로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 되는구나. 드디어 완성했어. 아빠는 퇴근이 좋아라 이를 왕복. 아빠는 휴일이 좋아요? 이게 오카리나가 맞구나. 청소 게임 엄청 진심이라고요? 저는 나중에 청소 시뮬레이터 3가 나오면 그것도 꼭 살 겁니다. 근데 아마 빠른 시일 내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카리나를 부른 아빠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행복에 필요한 걸 전부 가진 사람처럼.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럼 행복의 최대 조건은 뭐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릴리랑 아도라라고.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아빠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못 말린다고 하면서도 다음에 나올 아빠 시리즈를 기대했다. 심심할 때마다 아빠가 흥얼거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아빠의 말이 나오에 계속 나왔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나도 찾을 수 있을까? 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일. 지금 저한테는 노래를 하는 일이겠죠. 노래를 부르는 일이겠죠. 이건 뭐야? 돼지 저금통인가? 돼지같이 생겼는데? 아니네요? 아닌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혼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치게 어려워 집으로 데려가자고 부모님을 졸랐다. 그런데 고양이를 데려온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갈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먹을 걸로 유인할까? 강아지 풀어 들어볼까? 그것도 아니면 박스로? 아빠가 난 신나게 떠들다가 뒤늦게서야 엄마가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챘다. 엄마가 고양이를 싫어하시나? 고양이네요. 이걸로 청소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걸 뭔가 녹이는 건가 봐. 녹이는 거야? 청소기야? 뭐야? 롤러 같은 건가? 감자 깎는 줄. 감자. 인형이라서. 그렇구나. 이게 당연히 아까 전까지 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꼭 그럴 필요가 없구나. 베개 청소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짭짭짭짭 짭짭짭짭짭. 이건 청소가 안 된 거야. 얘가 원래 얼룩무늬 점박이인 거야. 쓱쓱 돌려가면서 자, 등짝을 뭐야 생각보다 아직 청소가 많이 남았네. 얼룩무늬가 아니고 그냥 청소가 안 된 거였네요. 이놈 자식 꼬리를 그냥 꼬르륵. 얼룩무늬가 아니었어. 확실해. 됐어.
그래도 아직 초반부라서 청소하기는 되게 쉽네요. 조심스러운 화해 요청. 아, 엄마가 굉장히 T야. 음,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 인형. 부드럽고 푹신하다. 만질 때마다 귀여운 소리가 난다. 귀여운 소리가 났던가? 이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내 맘을 알아주지 않은 엄마가 야속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봤던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인형을 하나 건넸다. 낮에 봤던 새끼 고양이와 닮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엄마가 아돌아주려고 샀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나 봐.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은 서운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했다. 며칠 후 그 새끼 고양이를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애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어미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데리고 왔다면 엄마 말처럼 됐겠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 내가 제대로 안 들었구나. 이거는 그거네? 뭔진 아는데 나 이거 이름을 몰라. 우리 동네는 따뜻해서 눈이 잘 오진 않았다. 가끔 오더라도 땅에 닿기 무섭게 녹아내려 한 번도 쌓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눈싸움을 한다든지 눈사람 만드는 건 내게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한 일 같았다. 축구공 아니야. 그거 있잖아. 그 왜 안쪽에 그 눈 막 흔들어가지고 눈 내리는 것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있어. 새하얀 눈 위에 네 발자국 남기기, 눈밭에 누워 천사 모양을 만들기, 커다랗고 동그란 눈사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내 유년 시절의 소원 목록 중 일부였다. 드물게 모두 시간이 나서 가족여행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다. 그래, 밀어볼. 배구공은 이씨. 이거는 이렇게 닦는 건가요 혹시? 아닌데? 전혀 안 닦이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아, 미러볼 아니야? 미러볼 그거 그 반짝반짝하는 그거 아닌가? 그 뭐지? 아, 미러볼은 그건가? 그 노래방에 달려있는 그건가? 아무튼 뭐 있었는데?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난 그리고 꽃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여기 매달려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오래 방치해서 여기 꽃이 난 거였네?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 쓱싹쓱싹쓱싹.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지? 이상하다. 바닥을 안 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스노우볼? 그건 그냥 눈 뭉친 거잖아. 그게 맞자? 제품명이 스노우볼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무슨 게임 이름도 아니고 누가 제품명을 스노우볼로 지어요?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아,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서 이거를 헝겊으로 닦는 거구나. 여러분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들어봐요. 아, 이게 자장가지. 이게 자장가야.
어디야? 어디가 나온 거지? 뭐야? 됐다. 졸려? 자, 보다가 잠시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이런 또 좋은 추억이 근간이 되기도 하죠. 좋은 가족의 근간. 우리는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고 눈자를 만들고 온몸에 눈이 묻는 줄도 모른 채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달콤한 코코아를 마셨다. 아 맞네. 아 그러네. 맞구나. 방금 스노우볼이라고 적혀 있었지? 아 근데 왜 제품 이름이 스노우볼이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보고도 이해가 안 가. 왜지? 왜 스노우볼이지? 따뜻한 기운에 노곤해져 졸고 있으면 아빠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함께 엄마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지에서 꿈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게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노우볼을 하나 샀다. 진짜 스노우볼이네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일부러 스노우볼을 눈에 띄지 않게 옮겨두었다. 그 속에 따뜻한 추억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자꾸만 꿈꾸게 만드니까. 내가 꿈꿨던 것. 아. 나 옛날에 이런 시계 진짜 갖고 싶었는데. 거실을 정리하며 혹시 열쇠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내 방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방은 내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고 수북이 쌓인 먼지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회전시계였다. 째깍째깍. 이 시계가 이런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회전시계를 엄마에게 선물 받은 날 아빠는 새겨진 문양이 마치 엄마의 이름처럼 백합꽃을 닮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아빠가 어디를 가든 이 회전시계도 늘 함께였다. 그런 회전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회전시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핸드폰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회전시계라는 아이템이 이제는 패션 아이템 말고는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어떤 어울리는 옷차림을 딱 했을 때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지를 좀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구하기는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템이랑 어울리는 착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요 사이사이에 이끼가 껴있는 것도 닦아주고요. 이거 왜 반짝거리지? 잠깐만, 설마? 잠깐만. 아, 정말 더럽군. 정말 더러워.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더럽군.
아주 더러운 친구야. 닦는 맛이 있어. 아유 더러워. 시계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냥. 야 근데 이렇게 닦았는데도 80%가 안 돼? 어디가 되게 많이 남았나 본데? 일단 여기를 빡빡 닦아주고요. 아, 여기도 아직 다 안 닦였네. 아, 근데 이 아이템이 생각보다 간지 아이템으로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꺼내기도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저도 어떻게든 써보려고 갖고 있었다가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아 됐고 그럼 이제 이걸 놓고 여기다가 쓱 멈춰버린 시간. 아이고 많이 바빠지셨나봐. 이 뒤로 갈수록 좀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때 나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빠를, 어쩌면 우리를 잊고 싶은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날이 쌓여갔다. 이제는 엄마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라리 엄마를 원망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피로에 지친 엄마와 마주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나를 혼자 둔 엄마가 미우면서도 야윈 있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은 만큼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다. 어머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었나봐요.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 적막해진 집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남기고 간 테이프들을 들었다. 그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어느 작곡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작곡을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그 영향인지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생겼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소원해졌는데 아버지의 자작곡을 부를 때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됐죠. 저에게 작곡은 나를 위로하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그의 곡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를 동경하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빠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도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작곡 장비를 사 모았다. 이게 작곡 장비인 거지? 어떻게 쓰는 걸까? 일단 닦아보겠습니다. 오인패인가? 약간 구시대 오인패 아니면은 이게 약간 그 뭐야 드럼패드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주인공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뭐 좋지 않은 일 때문에라도 이혼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싹 쓸어놓고 이제 보자. 아유 더러워.
자, 옆면부터. 어우. 어우, 이 옆에 버튼 어떻게 청소하냐. 어우.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마 이게 컨셉상 그래도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니까 그때 드럼 패드가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은 5인패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제품인지 살짝 미묘하긴 하네. 싹싹싹싹싹싹싹 싹싹싹싹싹싹싹 싹싹싹싹. 이렇게 청소가 안 됐을 때 이런 빛나는 부분을 보면은 절 흥분시켜요. 오! 남았어. 뭐야? 왜 남았지? 여기인가? 어디야? 어디야 이 개자식아. 빨리 나와. 여기 있다. 아, 이 위엔데? 이거 100%인데 여긴데? 여긴가? 아니야, 아직도 3.5%나 남았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어디야? 근데 이놈을 청소해주지 않고 그냥은 못 버티겠다. 너도 설마 이거 뭐 뻘깍하고 열리는 거 아니지? 아닌데. 근데 96% 정도면은 다 한 건데? 뭐가 문제지? 설마? 설마, 잠깐만. 이 위에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청소 상태가? 이렇게 닦는 게 아닌가? 이거 봐. 여기 살짝 불빛 나오는데? 이건데? 이거야. 아,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돌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못 돌리나? 여기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못 돌리나? 기다려. 됐다. 된다.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지. 내려. 그래. 어쩐지 왜 안 되나 했대. 나 정말. 그럼 너도? 그래 임마. 어쩐지 왜 안 되나 했어. 버튼이 누를 수가 있는데? 엄마 너무 차가워. 취미가 아니라고 진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피곤하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단호하게 닫힌 문소리가 미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나는 또다시 익숙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내 말을 더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음악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엄마도 위로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왕이면 내가 만든 노래로. 미디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그거 저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물건을 청소하세요. 카세트 테이프.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곡에 열중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 만드는 곡이라서 많은 공을 들였다. 내 진심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곡을 테이프에 실었다. 이 멜로디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해주길 바랐다. 엄마를 온전히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내 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엄마가 피곤해 지쳐 늦게 들어오는 밤, 나는 내 첫 자작곡이 담긴 테이프를 긴장된 마음과 함께 엄마에게 건넸다. 근데 아유, 야 이거는 이게 플레이어인 거지? 이 뭐 어디 선사시대에 갇혀 있었나? 자, 이번에는 칫솔로만 닦아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꽃은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오래됐잖아. 따따라따따따따. 옆쪽으로 쓱싹쓱싹 털어놔주고. 요 위에가 청소를 좀 깔끔히 해줘야 되네. 아래까지 하고 나면은 퍼센테이지가 슬슬 차겠죠? 안 차네? 뭐지? 설마 이거 열어야 되나? 아우, 야, 그냥 어쩐지 이 꽃이 왜 있나 했어. 아니 근데 이 안에 꽃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 몇십 년 동안 안 열었을 텐데. 나도 꽃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저거 딱 보면서 아 저거 꽃이 저렇게 달려있으면 안에 있는 꽃 그림이랑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할 필요가 없었네. 다 꽃이 아니었네. 초파리 자연 발생선처럼 꽃도 자연 발생했나봐요. 근데 초파리는 진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기는 건지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진짜 생성을 하나? 자연스럽게 생길 리는 없는데. 옆에 닦아주고. 이 정도까지 닦았는데 안 나오는 거면은 이 사이다. 요런 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
됐어. 근데 이제 엄마가 무슨 말 할지 너무 무서워. 어... 어머니 너무 차가워요. 저럴 때 듣는 저런 말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피곤했던 걸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순간의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반응에 나는 그만 말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반응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를 매섭게 낚아채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다. 그러곤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그때 엄마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건 카세트만이 아니었다. 그건 아빠가 떠난 후 외롭고 쓸쓸한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기도 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엄마를 믿어보고 위로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정성껏 눌러 담은 마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된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엄마의 분노가 마침내 고요해지고 비로소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이때가 가장 서로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치. 근데 이제 어른이 될수록 차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니까 뭘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간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르골은 내가 아빠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오르골 태엽을 감으며 이제는 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빠라면 분명 나를 응원해줬을 텐데 엄마는 꿈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내가 그냥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일 테니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보며 한참을 울다가 오르골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가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오르골 치고는 굉장히 작네요. 칫솔로 닦을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작은데? 약간 방에다가 놓는 조그만한 오르골 같은 느낌인 건가? 요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을 빨리빨리 닦아줘야지 그 다음을 닦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제일 먼저 닦아줄 곳은 바로 요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런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저런 갈등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또 그때는 정말 이제 서로가 밉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가 지났을 때는 이제 그랬음에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날의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어서 할 수 있는 생각 이제 어른이라서 할 수 없는 생각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내가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아빠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엄마도 나를 키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세상 모든 아이들은 이제 대명사로 모든 아이는 이런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것도 뭐 돌리면 나오냐? 아, 내가 돌려야 되는 거구나. 아닌데? 아, 열어야 되는구나. 노래 좋네요. 오르골은 오르골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 감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르골이 오르골로 연주될 때 듣기 좋은 그런 선율이 분명히 있어. 아무 노래나 오르골로 틀면 안 돼요. 보통 이런 게임은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삼매님 애견남이셨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이게 뭐 감성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감성이 안 맞는 분들은 아니 뭐 게임할 때 이런 것까지 따지나 뭐 얘기를 할 수 있긴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청소 게임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다가갔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 왜 자꾸 이쪽으로는 청소가 안 되냐? 자, 깔끔스하게 닦아주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사실 이 게임이 청소 게임인 줄 알고 왔던 거지 이렇게 뭔가 진지한 얘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아하.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으니까요 또.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서로 엇나가게 되는 거죠.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 타이밍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 교보문 가서 항상 오르골 파는 코너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나는 최근에는 오르골 파는 코너를 가본 거는 일본 여행 가서 한번 봤었는데 되게 유명한 J-팝들 오르골로 만든 게 있긴 있더라고. 되게 반갑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들으니까 막 그렇게 그 노래가 엄청 좋게 들린다는 거 그런 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오르골에 어울리는 선율이 따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서 가장 엄마를 아프게 할 것 같은 말만 고르고 골랐다.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비수를 꽂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반응을 하지 않은 엄마를 보는 게 더욱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떠오르는 족족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내 분노 앞에 서 있다가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쯤 말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쵸, 약간 좀 신나는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 아주 어릴 적 언제나처럼 평온한 주말 오후에 아빠의 카메라가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며 놀다가 깜빡 잠이 들 때였다. 잠에 들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랑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걸 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건 스티커겠지? 스티커네요. 이걸 청소하면은 뭐가 이게 씻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뭐가 박살나는 소리가 자꾸 나. 뭘 어떻게 해야 카메라에 버섯이랑 풀이 자라나죠? 나도 모르겠어요. 뭐 집이 다락방이 아니라 뭐 나니아 연대기요? 이 세경화에서 청소는 만능이네요. 그렇지. 사실 이거는 청소가 만든 게 문제가 아니고 다락방에 놔뒀다가 이렇게 되는 얘네 다락방이 문제인 것 같은데? 다락방에 뭐가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다락방 문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 나오나봐. 그 뭐야,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그거 나오나봐. 거긴 무슨 세계라고 해야 되냐? 사실 이 정도 먼지가 쌓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들면은 겉에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도 이제 약간 현실에서 이런 걸 발견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켜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컨셉상 반드시 켜지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냐고? 야, 이건 메이드 인 절메니어도 안 나와.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인데?
막혔는데? 아하. 여기를 깔끔하게 닦으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풀립니다. 그렇죠. 아 근데 요 사이사이에 닦아야 될 게 너무 많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를 닦고 이거는 여기 안에 뭘 열어야 되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고선 저게 너무 안쪽이야. 너무 안쪽이야. 이거 뺄 수 없나? 기다려. 그렇지. 적혀 있다고? 어디? 아 그러네? 메이드 인 코리아. 쩐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아니 쩐다. 아니 한국이 카메라를 이렇게 잘 만들었나?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카메라죠? 어? 아니야 이게 아닌데? 저거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거 렌즈가 더러워. 렌즈가 나와야 돼. 이거 봐. 아 내가 돌려야 되는 건가? 나왔다. 오케이. 연놈뭐 새끼가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아주 빡빡 닦아버릴 거야. 내가 아주 빡빡 닦아서 본 모습이 안 보이도록 해주겠어. 빡빡 닦아서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게 아주 새하얗게 해주겠어. 저건 어떻게 닦지? 이렇게 해서 닦아지나 이게? 되네? 여긴가? 어디가 문제일까 이제? 0.05% 남았거든요? 어딜까? 어딘가 분명히 더러워. 아까 돌린 레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데? 설마? 이걸 다시 닫으면? 아 그러네 여기가 있네. 쓱싹? 이거 아닌데? 뭐야? 뭐가 문제지? 열어. 땡겨. 플래시? 아닌데? 아니야 이거 마무리할 수 없어. 이거 무조건 닦아야 돼. 닦고 가야 돼. 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청소가 다 100%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100% 해야 돼. 어떤 자식이야.
왜 없어? 설마 저건가? 됐다. 아주 좋아. 엄마가 예전에 뭔가 자기 꿈을 위해서 하던 게 있나 봐. 카메라에는 난생 처음 보는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다. 잠결에 버튼을 눌렀던 걸까? 기울어진 각도로 찍힌 영상에는 엄마와 아빠의 긴 대화가 담겨져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엄마한테 꿈이 있었다고? 내가 아는 엄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풀이되었다. 가만히 서서 내 분노를 온몸으로 봤던 엄마. 말없이 방을 나가던 엄마. 작은 소리를 내며 닫히던 문 같은 것들이. 엄마의 추억은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엄마가 뭔가를 쓰는 걸 좋아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약간 작가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 이제 남은 것은 엄마의 방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며 낡은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의 방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상자에는 당신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이름의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맞나봐. 엄마가 좋아했던 그런 상 받은, 글 써서 상 받은 그런 걸 거야. 그걸 뭔가의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한 거야.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만년필도 가지고 있었고. 언제부턴가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았다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엄마한테도 그런 작가의 꿈이 있었고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걸 놓게 된 거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닦은 거야, 안 닦은 거야, 젠장. 닦았는데 안 닦은 거 같냐? 이것도 헝겊으로 닦아줘야 되는구나. 양 옆에를 조금은 더 성의 있게 닦아주면은 금방 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네요. 그래도 뭔가 계속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긴 하는데 더러운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가 닦이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봐, 계속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긴 하거든? 보여요? 내가 전부터 이거 쓸 걸 그랬지. 아주 씨바. 퍼센테이지가 왜 늘어나나 했는데 정말 개떡같이 닦이고 있던 거였구나. 뽀득뽀득 뽀득뽀득. 요 아래도 슬딱슬딱 닦아주면서 여긴 다 닦았네요. 이게 아니야, 이게 있어야 돼. 이제 다시 이걸로 쓱쓱 닦아주면은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다.
됐나? 이게 각도를 다르게 하면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이거 설마 빠지나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자, 99.9. 오! 살짝. 야, 어디야? 아, 저 새끼 맞는데. 이건가? 이거다. 여기가 맞는데? 어, 0.05% 미쳤냐? 어딘데? 뭐야? 이제 빛나는 데가 됐다. 꿈이 머문 자리. 아빠 거. 응? 이. 이적이 씨야 조용히 해. 그때 아빠가 말한 게 이 상자였구나. 안을 가득 채운 상자 중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개 꺼내보았다. 요네 글쓰기 대회 입상 릴리 메이어, 청소년 단편소설 공모전 우수상 릴리 메이어, 장편소설 공모전 대상 릴리 메이어. 전부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 증명하는 상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있었으면서 엄마는 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나의 꿈을 가로막았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꿈이 머문 자리. 몇 개 안 남았네요. 엔딩 넘더라, 시간 조금 넘더라도 엔딩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엄마가 카세트를 버린 이후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대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 음악을 공부하러 멀리 타지로 떠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어린 시절 받은 상과 인정들은 엄마의 말을 증명하듯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성취와 멀어질수록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빈도가 늘어갔다. 상상 속의 엄마는 수화기를 넘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하라고 했지. 너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번호를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을 때도 좀처럼 연락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이모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엄마의 부고였다. 엄마가 쓰시던 타작이네요. 아, 이렇게 쳐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또 닦아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여기를 그럼 먼저 닦아봅시다. 옛날에는 이 타작이라는 물건이 참 혁신적인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골동품의 상징이 되어버린 게 참 아이러니하죠. 뭐라고 쓰이는 거지? 이거 로고 이름인가? 타자기에 유명한 브랜드가 있나?
확실히 가면 갈수록 닦기가 좀 빡세지긴 하네요. 그냥 이걸로 빨리빨리 봐야겠다. 아, 이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잘 안 닦이는데? 넓게 닦을 수 있는 만큼 잘 꼼꼼하게는 안 닦아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네. 음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잠깐만. 옆에를 좀 더 어떻게 많이 닦을 방법이 있을 건데. 여기 이렇게 이건 뭘까? 오? 여기를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쓰는 게 이미 써야 될 것을 지났나 봐. 이건 잘 안 써진다. 어쩔 수 없다. 빨리빨리 이걸로 게이지라도 채워야겠다. 응? 방금 이거에 불 들어왔는데? 아. 켜놓은 상태로 움직여야 되나? 뭔가 이게 뭐야? 충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걸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일단 제일 쓰기 편한 칫솔로 빨리빨리 처리를 할게요. 엔딩을 보고 자야 되니까. 사실 이제 이쯤 보면은 엔딩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이 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즐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어우, 닦아야 될 거 너무 많아. 이거 빈틈 봐봐. 이쪽으로 조금씩. 이거 닫을 수 있나? 뭔가 그렇지 않고서야 조금 애매하게 닦을 수 있는 부위가 남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그냥 이렇게 닦는 게 맞나 봐요. 근데 확실히 약간 게임 컨셉을 진짜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때가 아니면 이런 추억의 물건은 이렇게 각 잡고 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극적이 되고 추억에 빠지고. 아 근데 이 연병할 거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짜씨가. 어? 여기가 아닌가? 이제 여기 말고는 안 남았는데? 진짜 없는데? 설마? 그렇지. 벌써 마음의 벽이 좀 많이 세워졌죠.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고 성공한 모습으로 이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오리라고 다짐했다. 엄마의 말이 틀렸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닫아버린 그 문은 이후로도 열리는 일이 없었다. 타자기 밑에 붙어있는 작은 서랍 안에는 종이뭉치와 다락방 열쇠가 들어있었다. 종이뭉치는 대부분 엄마가 쓴 소설 같았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보였다. 몇 장은 릴리 메이어 씨에게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 같았다. 그중 가장 빼곡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릴리 메이어 씨에게 오랜만에 답장을 쓰는군요. 옛날부터 나의 팬이라며 자주 편지를 보내곤 했었죠. 이번에 보내준 글도 잘 읽어보았어요. 이건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주문이에요. 오랫동안 당신을 보았지만 당신이 쓴 글에서는 특별한 점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한 개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못쓸 수준은 아니지만 릴리 씨, 당신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글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로이스. 어떨 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 가장 아프게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로이스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엄마가 작가의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동경하던 작가. 존경하는 작가에게서 이게 그만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감히 상상해보기도 어려웠다. 편지를 받았을 때 칭찬이나 응원을 기대하고 펼쳐보았을 엄마를 상상해봤다. 편지를 읽을수록 서서히 굳었을 표정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모든 지망생한테 다 필요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한테 어렸을 때는 재능 있어, 뭐 할 수 있어,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좀 먹는 순간 이제 애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니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의 글은 재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그게 직업 윤리상 무조건 해야 하는 말이니까 했지만 그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했던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말이 이제 와서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쩌겠습니까? 이 업계에 오래 있었을수록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게 가장 크다는 걸 알 거예요.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빡세기 때문에. 너만큼은 이런 힘든 데에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내포된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는 혹은 이제 그런 각오가 된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필요한 말이거든. 씁쓸하네요. 네, 정말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일 어떤 일을 이뤄낼 때 제일 큰 건 맞거든. 근데 사실 세상은 정말 의지만으로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통은 낭만이라고 부르고요. 요즘도 낭만 찾는 사람을 이제 이상주의자 혹은 바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저는 그런 바보가 이 세상에 한 명쯤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이렇게 들어가면 청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개꼴밖에? 아, 청소 어떡하라고 시부랄 거 뭐야? 뭐야 어떡하라고? 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돌려야 돼? 아, 개빡세네? 다 돌았어? 이거 각도마다 다르게 봐야 되잖아. 아, 나 씨. 오케이, 다 돌았다. 어디가 남았을까?
두 군데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랑 여기 청소가 안 되는데? 아 이거 딱 점 두 개인데 어디냐? 여기다. 아 청소가 개빡세. 어디요? 아 뭐야? 이 버튼이 아닌가? 이 버튼 맞는데? 아이씨.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 하나 더 닦아야 되거든? 엔딩 빨리 보고 갑시다. 특정 날짜로 전화를 걸면 녹음된 통화 기록을 들어볼 수도 있대. 아. 날짜가 나왔나? 아, 하고 있는 거구나. 집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엄마가 그때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리고 내게 연락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번호를 바꾸게 되었을 때라도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물건 같습니다. 오래된 편지. 물건을 청소하세요. 마지막 물건 치고는 굉장히 간단한데 뭔가 이렇게 타작의 서랍에서 발견한 다락방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이모의 목걸이를 핑계삼아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모는 모든 걸 알고 날 여기 보냈는지도 모른다. 나는 녹이 쓴 다락방 열쇠를 꼭 쥐었다. 열쇠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어딘가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 내용은 열쇠를 닦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근데 가장 큰 가르침은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어떠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거를, 적어도 내가 배운 정답이 항상 누구에게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경험이기도 하죠. 절대 누가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대화가 안 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경험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당신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어디야? 어? 여기 있다. 자, 엔딩 보겠습니다. 엄마와 이모의 통화는 엄마의 거친 기침 소리로 끝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열쇠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옛날부터 다락방은 엄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어린 마음에 놀래 들어갔을 때도 물건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 창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다락방에 왜 엄마는 가끔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듯 다락방 한 구석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목걸이 하나와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닦으며 엄마의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겠지. 일기장이 여기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일기장을 열었다. 그날 아도라가 상기된 얼굴로 테이프를 건넸을 때 나도 그 얼굴에서 부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저 순수하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천진난만한 얼굴. 그 얼굴은 정확히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도 곧 지나간 세월을 저주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한심함을 후회하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그만두게 만들어야 해. 차라리 나를 원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더 모질게 행동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게 아도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도라가 떠나고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자주 돌이켜보고는 했다. 그리고 아도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 아이가 꿈꿨던 흔적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아도라의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동시에 어린 날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아도라가 남기는 흔적들처럼 아주 반짝이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아도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내가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연락이 닿지 않기에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젠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나는 네 덕분에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과거인데도 네 모습에서 또 나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뻤어. 나는 내게 큰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서 위로를 받았구나. 아도라, 인장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었는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언제나 너의 삶을 응원할 거야. 엄마의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야 책상 구석에 놓인 편지와 버려진 줄 알았던 나의 첫 자작곡 테이프가 보였다. 나는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꽂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내가 작곡한 곡에 맞춰서 쓴 것 같은 가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가사를 천천히 읊어보았다. 서투른 멜로디와 시 같은 가사는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렸다. 언더스티드. 과거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What would you do to see those lost birds once again? What can I do to hear them sing? Would you walk through meadows wide or search through lonely streams? If there's any chance to see them once again.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a dawning sky.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Was it me who dusted everything right in my dream? You're singing to the moon and stars, even lighting up my room behind you. Will you be back to see your lemon trees in bloom? Will you be there to hold my hands? And we walk through hills and towns, or run through crowded streets. If you have some time to see me once again. Looking above, your eyes dance with a dawning sky. Gleaming with hope, they were clear as crystal. Was it me who dusted everything bright in my dream? You're singing to the moon and stars, even lighting up my room behind you. 여기까지입니다.